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석범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오늘 2부에서는 네, 정치 이야기들 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4개 여론조사가 지금 조사회사가 네, 네, 공동 발표한 내용에 보면 이재명 25, 윤석열 23 네,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은 10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윤석열이 이제 대부분의 조사에서 1등을 했는데 네, 네, 이제 이런 조사에 보면 이제 윤석열 조금 네, 이제 한풀 네, 꺾이는 이런 모양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어차피 정치하고를 하기로 나왔다면 네, 정치 행위를 네, 뭐 보선이 끝나서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 네.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 정치는 워딩이고 예, 메시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워딩을 날리느냐, 예,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국민들에게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오늘 나온 걸 보면 윤석열 씨는 언론 노출 빈도가 이제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이재명은 계속 매일같이 그 워딩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정치는 어떤 워딩을 얼마나 국민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대권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계속 보낼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이 지금 그 안철수 저기 뭐냐 오세훈 단일화 관련 메시지도 할 수 있고 또 그거 이전에 그거는 이야기 이제 정치적인 전략상 안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번에 그 한명숙에 대해서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또 그 수사 발동을 했잖아요. 수사지휘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총장직을 떠났으니까 자유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지 자기 또 전공 않겠습니까? 분야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어떻게 무엇을 예, 의미하는지 예,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예, 있는데 예,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몇 주 만에 한 번씩 그냥 아는 기자한테 살짝 이야기하면서 가겠다라는 부분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주변 측근들이랑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국민들은 이제 대권 주자로 떠오르는 사람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동지의 의식, 동지 의식도 느끼고 그렇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나름대로 그 윤석열 총장이 메시지를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꼭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해찬이가 아, 이게 윤석열이 예, 검사냐 깡패지하고 친조국 유튜버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권은 예, 윤을 뭐 이해찬 같이 좀 공격하는 데도 있지만 예,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고 지금 놔두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윤 스스로가 발전을 안 하니까 여권도 놔두고 예, 그러니까 별로 그냥 기사들이 또 재탕 삼탕해서 써먹는 기사 말고는 언론 이슈를 생산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4.7 보선의 결과가 중요하다. 예, 이런 상황인데 본인이 보면 보선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예, 않습니까? 예, 뭐 간접적으로 나오는 예, 이야기야. 예,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가에 대한 그 예. 설명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굉장히 불친절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예전에 황교안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는 과정도 이 황교안의 워딩 실패가 굉장히 컸거든요. 예. 지금 뭐 황교안이 다시 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냥 집에 있어라고 하는 댓글도 많이 보여요. 보면. 그게 국민들이 기대를 할 때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슈 메이킹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윤석열은 이슈 메이킹을 하지 않고 예. 그냥
지지율 자체가 마치 자기한테 항구적으로 있는 것처럼 네. 착각해서 저런 식으로 계속 그냥 부자 몸조심하듯이 예, 그렇게 가면 안 되죠. 킬링 타임 하면서 가면 그건 뭐 내가 봤을 때 또 언제든 꺼질 수 있는 아, 거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정권에서 어떠한 압박 카드를 쓸지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윤석열을, 사라지게 할 방책을 다, 세워놨을 거거든요. 그때 얻어맞고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자기의 비전, 국민에 대해 던지는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가 어떤 거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고 지금 현재 뭐가 잘못됐고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자기 지지 세력을 확고하게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 외부에서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카드를 써도 그게 안 먹히거든요. 근데 단단하게 콘크리트를 만드는 그 양생 작업 없이 그냥 지금 현재 겉으로 드러나는 지지율만 믿고 그냥 뭐 부자 몸조심하면서 가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릴 수 있죠. 예. 그거는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씨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내가 어떤 나라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들의 아픔이 제일 아파하는 게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가가야죠. 그래서 그 해결책을 제시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돌풍이 불죠. 돌풍이 불면 정권에 선 못 돼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요. 네. 좀 쉬어가는 의미로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박원순의 이 성폭력 사건 관련 네.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네. 그 직권 조사 문안에 네. 그게 이제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네. 경찰 조사한 내용이겠죠. 네. 그래서 인권위원회 조사 직권 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박원순이 2016년 하반기부터 그때는 이 촛불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작년에 이제 죽기 직전 2월까지 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예. 늦은 밤 시간에 예. 좋은 냄새가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늘 내 옆에서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예. 거예요. 예. 아마 그 보도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보도 내용은 많이 그걸 낮춘 예. 낮춰서 보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진도 거기서는 여기 기사에는 러닝셔츠 차림이란 이야기만 나왔지 더 심한 사진이 있었다는 그 소문이 있거든요. 네. 그 인권위원회가 누구 인권위원회입니까? 전현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원회에서 하면 많이 이렇게 순화를 시켰을 거예요. 자, 근데 네. 하나 궁금한 거는 네, 뭐 저런 식으로 여자라 이런 부분이 있다면 네, 다른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해결을 하든지 하지. 저렇게 문자를 보내면 상대방이 그 문자를 지고 사진을 지고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그냥 그 문자를 가지고 고소하겠다는 말만 듣고 산에 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권력의 도치입니다. 권력의 도치. 예, 안희정도 예, 그렇고요. 권력에 취하면 그런 거는 전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 뜻대로 다 되는데 권력에 취해 있으니까. 그래도 세상에 사람은 속을 알 수 없는 거고 예, 예. 또 상대가 응해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마 아닌데 박원순이 시장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예, 저런 거를 보냈을 때 예. 상대가 그걸 들고 흔들거나 나를 협박하거나 죽이려고 하면 나는 죽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심야에 저러는지. 근데 저런 부분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심야에? 그게 다 이게 성적 충동하고 권력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 성적 충동하고 예, 권력은. 그러니까 동전의 앞과 뒤인 것처럼 권력욕도 성욕이랑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배한다. 뭐 이런 누구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 뭐 이런 개념들이 성적인 거하고 권력적인 거가 실제로는 하나로 제 생각에는 보여요.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권력자들의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권력을 잡게 되면 성욕이 더 강해진다는 말도 있고요. 아무튼 권력과 성적 욕구는 아주 밀접하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 비서는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오히려 더 즐겼겠죠. 자기의 그 권력. 비슷한 유행의 이제 하나를 보면 이 IMF 총재를 하다가 예, 예. 프랑스 대통령 예. 당선이 유력하던 도미니크 칸입니까? 예, 예. 그 사람이 뭐 뉴욕에서 그저 뭐야? 예. 호텔에서 예. 이제 웨이트리스. 저 프랑스로 돌아가기 직전에 예. 거기 호텔에서 이 메이드 웨이트리스, 예. 여자 환자 여자 메이드. 여자 그 뭡니까 예. 청소부 하는 예. 사람을 건드려 가지고 예, 예. 지금 그게 결국은 문제가 돼가 체포되고 예, 예. 인생이 끝나버리고 그렇죠. 뭐 이혼당하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때도 보면 여성이 막 너무 절처나 절색이라서 이렇게 충동을 느꼈다라는 부분도 아니고 뭐 누가 보더라도 여성이 뭐 미모나하고 이런 건 건드려면 예. 평범한 여성인데 그 잠시 사이에 나이가 그렇게 들은 사람이 그 6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예, 예, 맞아요. 그런 사람이 그걸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한다. 그래서 저게 도대체 그러면 그 여사가 하고 나면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자기의 지배력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배력은 자기가 완벽하게 그동안에 뭐 모의를 줘서 예. 잡아놓은 그게 합리적인 건데 이제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고위직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참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기는 술 안 취했다고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이 사람이 보통 때랑 틀려졌는데 본인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술 안 취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다음날 술 깨보면 그 깼을 때 알거든요. 그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권력이 합리적인 판단력을 방해해버릴 정도로 네, 강한 네.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저 여자가 이제 오늘부터 나를 죽이고 살리고 좌우하겠구나 신고하면 그런 생각 어떡하지? 못해요. 그런 생각 못해. 그때는 그때 그런 충동이 그러면 들었을 때. 당하고 그냥 여자는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튼 그거는 당하고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1시간 뒤에 이를 판단을 못하고 네. 저럴까요? 예, 예. 그래서 참 어이없게 저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권력적인 측면에서 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모임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안에서 그게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상대방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상대가 압도적인 권력 위에 있어가 네. 집요하게 상대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식으로 예, 예. 상대를 갖다가 거의 무장 상태의 심리로 만들어서 그거는 시간을 두고 길게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해가 가요. 예, 예. 왜? 저 여자는 나한테 무저항 상태에 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해도 네. 못할 거다.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판단을 해야 정상적인데 예, 예. 잠시 뒤에 벌어질 일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저러다가 오거돈이나 저 도미니크 칸이나 그다음에 안희정이나 박원순이나 예. 이게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17명이 있는데 그중에 저런 식으로 흔하게 전부 그것 때문에 망가졌다. 예. 그게 아무튼 권력이 가지게 되면 그게 정상적인 권력을 가지기 전과 권력을 가진 후에 그 사람이 틀려져요. 근데 하나 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하고 대통령이 된 후에 만났을 때 틀려지듯이 권력을 가지기 전, 권력을 가진 후에 그 사람이 본인은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바뀌거든요. 하나 이제 희한한 거는 제가 볼 때 국회의원도 300명쯤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고로 말하자면 예, 예. 지방 단체장들이 사고 치는 것 이상으로 하고 있을 건데 예, 예. 국회의원은 그것 때문에 터지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조용히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이 어쨌든 수습을 하고 예, 손을 예. 쓰는데 예. 지방 단체장 저 사람들은 못 쓴다면 국회의원과 지방 단체장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훨씬 더 큰 힘을 부리는 자리고 국회의원은 예. 실제로는 권력을 쓰긴 쓰지만 지방자치단체장만큼 힘 안 못 되니까. 쓰죠. 힘 못 쓰니까 그래도 권력에 덜 취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있으니까 생겨도 예,
되고. 생겨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수습을 하고 그러는데 네. 이제 자기가 굉장히 힘이 막강해지면 별일 있겠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옛날에 이게 오거돈도 한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조금씩 자기의 힘을 그 지배력을 발휘하는 공간이 넓어지면서 그 성추행의 빈도도 더 공격적이 되죠. 예를 들자면 잘 수습했는지 모르지만 사례로 오산시장이라는 사람이 네. 뭐 나이트 클럽에 가서 뭐 유부녀를 만났다가 네, 네. 여자가 뭐 두 사람이 오래 관계를 가졌는데 네. 여자가 여자 주장입니다. 네, 네. 이혼당하고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찌하오리까 네. 이러니까 뭐 좀 수습을 했는데 뭐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여자가 폭로한다고 나서고 네. 아니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여자 사라졌거든요. 네. 또 지금 임기가 끝난 지난 20대 국회에 서울에 그 남쪽에 있는 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2명을 동시에 예? 네. 이렇게 넘나들다가 네.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터진다 했는데 안 터지고 네. 그러니까 여자 2명을 동시에 넘나들었는데도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대해 현실 돌아가는 파악 능력이 안 떨어진 상태였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현실 파악 능력이 예. 떨어져서 가능하다. 근데 현실 권력에 취해서 현실 파악 능력이 상실되게 되면 그렇게 그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즘 저기 유행하고 있는 네. 학폭, 네. 뭐 기성용, 현준엽, 네. 현주엽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학폭이 그 아무튼 지금 예전에 미투 나온 다음에 지금 학폭 시리즈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군폭 나올 것 같아요. 군법. 예. 자, 저런 부분에 대한 이 폭로의 심리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말하지 않다가 보통 튀어나오거든요. 가해자는 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가해자는 기억도 잘 못해요. 네, 어렴풋하게 기억할 수도 있고 네. 피해자는 평생 기억하죠. 피해자는 가슴에 안고 그거를 상처가 돼서 응어리가 돼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학폭 시리즈가 계속 나오게 되는 과정이 자기도 그렇게 당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이 매스컴에 그 언론에 자꾸 나오잖아요. 예. 가해자 얼굴 보는 게 그것마저도 싫은데 가해자가 자꾸 나와서 자기 옛날 그 힘든 고통을 되살려 주게 되면 예. 제발 텔레비전 출연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폭로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때 이 오래전의 분노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쌓였다가 그렇죠. 예. 그게 계속 그 텔레비전 하면서 가해자를 볼 때마다 리바이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계속 재생이. 자, 이번에는 저 안철수하고 오세훈이하고 단일화 하니 안 하니 하다가 지금 네, 우리가 네. 이 18일 오후에 녹화하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가 오세훈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해서 네. 단일화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네. 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는 지금 기대하는 부분이 네. 오픈 프라이머리로 여론조사를 하면 네. 이제 민주당의 이 지지층도 전화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 역선택을 예, 자기한테 원하는 거죠. 예, 유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 원하는 예,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래서 안철수 측은 어쨌든 오픈 프라이머리로 전화 여론 조사를 했을 때는 자기가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예, 예. 이런 걸 받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앞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쟁력 포션을 넓히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 합의된 걸로는 경쟁력 50%, 적합도 50%, 예. 두 군데 여론조사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지금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19일 날 결과가 발표되니까. 예. 제 개인적인 바람은 오세훈으로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의사들 사이트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올라와요. 왜 안철수는 오세훈하고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가? 박영선하고 단일화 시도를 해야지. 왜 오세훈하고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가? 그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안철수
쪽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나는 중도기 때문에 왼쪽도 가고 오른쪽도 간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중도 노선이라는 게 실제로 노선으로 존재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 네. 투기옥이 등장한 사람이 7명이에요. 예, 예. 김경만, 예, 예. 김주영, 서영석, 양이원경, 양향자, 윤재갑, 임종성. 예.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나오기만 네. 이건데 실제로는 엄청나 보여요. 예, 예. 임종성인가 그 사람은 맹지예요. 맹지를 샀는데 그게 10배 올랐다고 그러죠. 10배 올랐는데 앞으로 또 10배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땅이래요. 맹지면 보통 매매가 안 되는 이루어지죠. 땅이잖아요. 뭐 도로가 없고 예, 예. 근데 도로가 난다는 계획을 입수하고. 알고 산 거죠. 이건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그냥 언론에 어설프게도 터져 나오는 게 7인데 예, 예. 실제로 보면 자세히 조사하면 엄청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나올 건데 네. 어쨌든 4월 7일 전에 전수조사 회사에서 물타기 해서 네, 대충 네. 하는 척하면서 시간 끌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검찰을 전격적으로 투입해서 조사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게 수사를 맡긴다. 뭐 그러면서 검찰은 네. 그 수사에 빠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특별검사를 하겠다고. 그럼 특별검사 임명하는 데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시간 계속 지나가죠. 그러면 재보선은 지나가는 거죠. 자,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대화로 예. 개헌을 예, 예. 한다라는 소리가 한간에 파대요. 아, 원장님도 저도- 좀 들어보셨어요? 그 이야기? 저도 그 개헌 이야기 때문에 요즘 편치가 않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게 되면 진짜로 큰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 양당 국회의원들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개헌을 해도 국민들이 별로 저항을 못할 거다. 안 할 거다. 더더구나 코로나 시즌이니까. 예, 그 집회나 장외 예. 저항도 못할 거고. 그래서 딱 적기다. 지금 총알처럼 빨리 속전속결로 맞아. 처리해버리자. 그런 것 같아서. 근데 거기다가 그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개헌 안에 뭐 토지 공개 개념도 들어갈 거고. 북한과 그다음에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예. 북한 그 종전선언 문제도 들어갈 수 있고. 예.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완전히 안보 해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소장님 말씀처럼 영호남 갈등 해소 동서화합을 이루고 남북 평화 통일을 하자 이렇게 내걸면 명분 보기는 좋잖아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건 적화를 준비하는 단계로 가는 걸로 보이는데 진짜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금 그 김무성이라든지 이렇게 박형준 뭐 이런 사람들 내각제 이혼 집정부제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국가 전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혼 집정부제로 가면 이 부패가 얼마나 창궐하겠습니까? 부패뿐만 아니라 지금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아무튼 국가가 있고 국가가 존립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이 나라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이혼 집정부제 개헌 꼭 막아야 합니다. 예. 자, 참 답답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진짜로 근데 답답합니다. 이게 뭐 여야가 합의해서 영호남이 뭐 저당 남북이 화합되는 어쩌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예. 누가 저항하겠냐? 예. 그럼 국회에서는 우리 둘이 합치면 통과되고 예, 예. 그다음에 뭐 국민 투표는 우리가 예. 나서서 해야 된다고 하면 저항 예. 세력이 여야에 얼마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려서 이제 가자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가장 큰 거는 첫째 문갈이 깜빵 가기 싫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하고의 이제 이 관계 네.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한국이 점차적으로 연방제로 가면서 이 미국하고 동맹을 깨는 네. 그런 형태의 이제 개헌 네. 이 정신이 담겨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결국은 자리 몇 개 받아먹고 좌파들이 천년만년 활개치면서 영구 집권하는 수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버리면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민주당 더불어 거수기당은 친북 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예. 그 세력이 계속 집권을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2차 대전 이후에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해방이 된 것처럼 해서 합작 정부를 구성한 다음 네, 네, 점차적으로 테러, 공갈, 협박 네. 등으로
공산당들이 그렇죠. 다 장악해버리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각 나라들이 무너진 다 것과 무너졌죠, 그렇게. 비슷한 형태의 지금 야합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정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막아내야 될 네, 겁니다. 지켜내야 되고 주변에 그 이혼 집정부제 개헌의 그 무서움을 하루에 한 명씩 꼭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오늘 그 김석봉 원장님 코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